이 결과 개감 대환불이 인간계로 내려가 불도를 일으킬 무렵이다. 전공의 모든 업무는 총사인 태상로사를 중심으로 무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루는 태상로사가 전궁 이곳저곳을 시찰하며 소요하듯 걷고 있었다. 대원불께서 자리를 비웠을 때일수록 더욱 긴장하여 정사를 돌봐야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여기저기 낯선 천신들이 눈에 띄었다. 천관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양새로 보아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것 같았다. 전망 좋은 망누나 정자에 둘러앉아 차나술을 작배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신선도였다. 세상이 태평하니 우리 전궁에도 봄 햇살이 비치는가 보다. 태상로사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성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곳 입구 한쪽에 상신들이 진귀한 물건들을 가득 쌓아놓고 오가는 천신들과 흥정을 벌이는 광경이 낯설게 다가왔다. 시장을 놔두고 왜 하필 전궁 성문 앞에다가 저런 것들을 진열해 놓고 있는 것이지? 태상로사는 먼 발치에서 성문 쪽을 5분 남짓 바라보다가 방향을 바꾸었다. 그가 성벽을 따라 움직이려 할 때 상신 중 한 명이 낸 간드러진 목소리가 너울을 일으키며 귓전을 때려왔다. 태상로사가 그 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돌렸을 때는 어느 천관 하나가 상신의 흥정에 말려들고 있었다. 천관 어르신, 지세에 힘쓰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답 차원이니 여기 있는 물건들 중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지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당연히 값을 치러야지요. 천관이 손살을 치자 상신이 진지한 기색으로 다시 말을 이었다. 아, 정말로 대가가 전혀 없습니다요. 사실 저희는 얼마 전 이곳에 들어온 상단 소속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제법 규모가 나가는 상단을 운영하려면 이래저래 정보가 필요한 법이죠. 천개의 정보에 밝아야 세태를 잘 파악하여 사고 팔 물건을 제대로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 천관 나리들께 가끔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한두 마디 듣고자 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골라보시지요. 허허. 상신은 넉살 좋게 잘도 둘러댔다. 그러자 천관은 안심이 좀 됐는지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천경 하나를 골라잡았다. 그것은 그냥 일반 거울이 아니었다. 세수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천경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면 생각한 대로 깨끗하게 씻긴다. 또 눈썹이나 수염을 다듬고자 할 때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같은 방식으로 하면 말끔하게 정리된다. 이런 놀라운 기능을 갖추고 있는 천경은 최근 들어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가격도 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알았는지 천관은 꽤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천경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대원불께서 하계에 내려가신 일은 아실 테고 원대강불께서도 도솔천 곳곳을 굽어보며 무슨 계획을 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막은 저희도 알 수가 없소이다. 허허. 예? 도리천의 원대강불께서요? 그렇다면 그건 월척 정보인데요. 상신은 얼마나 놀랐는지 굽었던 허리가 일순 빳빳이 펴졌다. 일급 비기여서 우리도 정말 모르고 허허.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천관은 이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휙 돌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상로사는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신들이 물건 매매를 위해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모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여기저기 선을 대는 모양새가 장사를 위한 것만으로는 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지금처럼 1급 비기마저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은가. 태상로사는 불현듯 다른 행성에서 보낸 첩자가 아닌지 의심이 갔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는 곧바로 집무실로 돌아와서는 내원공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소파를 불렀다. 소파 선사님, 새하는 일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요즘은 일손이 달릴 정도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된다니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수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둠성 안에 간자로 의심되는 상신들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장사의 목적을 넘어 조금 고급 정보마저 취하려고 하니 그 속내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 격암가의 상신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격암가요? 예, 종사님. 격암이라는 천신이 이끄는 가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란 것이 바로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소파는 격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천궁이나 치신의 무리도 아닌 민가의 가에서 그런 정보를 모아 무엇에 쓰려고요? 태상로사는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무역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하나로 연결해 세계 울로를 표시한 지도를 만든다 합니다. 즉 미래에 전개될 역사의 흐름을 가늠하는 것이지요. 소파의 말을 들은 태상로사는 점점 더 의욕의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아니, 그들은 다스림을 주업으로 하는 치신도 아닌데 그런 것을 만들어 어디다 쓰려고요? 그것을 토대로 비결이나 예언을 만들어서 인간계에 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들을 뭉뚱그려 비결가라고 하는데 격암가 외에도 이곳 도슬천에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아옵니다. 아, 저는 여태껏 살면서 그런 회개한 가는 처음 듣습니다. 천상의 정보를 취합해서 미래의 흐름을 가늠하고 그것을 토대로 비결이나 예언을 만들어 인간계에 유포한다? 생각할수록 괴이합니다. 그래요. 허허. 태상로사는 수염을 한번 쓰다듬으면서 고개를 연신 좌우로 갸웃거렸다. 소파 선사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표정 같기도 했다. 종사님, 제 생각에는 비결을 만들어 인간 세상에 도움을 주려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도움이요? 제가 보기에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군요. 허허. 태상로사는 고개를 살짝 비틀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종사님께서 한번 격암가를 방문해 이유를 알아보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천궁의 업무를 총괄하는 종사로서 그런 일개 가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좀... 태상로사는 다시 수염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체면상 격암가를 방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눈치챈 소파는 자신이 기별을 놓아 격암을 천궁으로 한번 초대하겠다고 했다. 그제야 태상로사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소파 선사께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허허. 알겠습니다, 종사님. 이후 태상로사는 몇 군데 부서를 더 둘러보고는 집무실로 돌아왔다. 계속해서 격암가의 괴상한 행보에 대한 의혹이 떨쳐지지 않았다. 비결이나 예언 쪼가리를 만들어서 인간계에 유포한다? 참으로 회개한 일이로다. 하루가 지나서 소파 선사로부터 보고가 왔다. 격암이란 전신이 일이 바빠 천궁에 올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 발로 찾아오라는 뜻이로구나. 태상로사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생각했다. 하긴 인간 세상이라면 모를까 선상에서의 벼슬은 별 의미가 없었다. 매사의 무위를 기본 강령으로 삼기에 명령, 구속, 지배, 강권, 억압 같은 단어들이 통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없군. 궁금한 내가 찾아가는 수밖에. 태상로사는 며칠 뒤 한간 시간에 격암가를 방문하게 되었다. 멀리서 보니 둥글둥글한 건물들이 짙푸른 녹음을 배경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중앙에 위치한 건물로 발길을 옮기자 한 천신이 문을 열고 나왔다. 종사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방문을 하시다니 저는 이곳 가를 이끌고 있는 격암이라 하옵니다. 격암은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예를 갖추었다. 지신들이 제 멋대로 만든 천궁이란 것이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관을 예우해 주는 것이 이래저래 합당한 도리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태상이라 합니다. 전개의 실태를 파악하다 이곳 격암가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격암은 태상로사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기장을 휘장처럼 늘어놓은 문을 몇 개 거치자 곳곳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천신들이 보였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특수한 공간이 나왔는데
한쪽 구석에 마치 새벽 안개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은 터널이 시선을 잡았다. 격암한 그 터널 속으로 태산로사와 함께 발을 디뎠다. 그 순간 갑자기 터널 수십 개가 겹치며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더 나갔다는 공간에 갇혀 헤매게 될 것만 같았다. 이때 격암이 터널 옆에 있는 회로판에 손을 가져다 대자 이내 다시 한 개의 터널로 돌아왔다. 저희는 보안이 생명인지라 다소 거추장스럽습니다. 허허. 정보에 대한 보안을 말씀하시는군요. 모르는 자가 들어왔다가는 시커먼 공간에 밀폐되겠습니다. 그려. 허허허. 천상의 정보야 누구든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 미래의 설계도를 만드는 것은 다르지요. 저희 가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된 작품입니다. 격암한 터널 끝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는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러자 그가 말한 작품이 공간 가득 펼쳐졌다. 사방이 온갖 회로들로 장식되었고 군데군데 회로컴으로 보이는 기계들이 현묘한 기운에 휩싸여 놓여 있었다. 격암 가수님, 여긴 어떤 방입니까? 회로 방송국 같기도 하고요. 저희 가의 최종 작품을 완성하는 곳이죠. 예술의 백미라 할 것입니다. 예술이요? 아무리 둘러봐도 예술 작품은 보이지 않는데요. 자, 이것이 저희 가의 예술입니다. 격암이 손을 뻗어 회로컴에 손짓을 하자 은은한 빛이 번지면서 그것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방 중앙에 둥그런 기파가 만들어졌다. 이건 그냥 기구이지 않습니까? 태산로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자 격암이 씩 한번 웃고는 기구를 살짝 건드렸다. 그러자 그것이 유유히 회전하면서 뭔가 독특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태산로사는 기구 쪽으로 고개를 바싹 숙이면서 좀 더 자세히 안을 살폈다. 그런데 빛 속에 드러진 그림은 바로 도솔천의 3차원 모습이었다. 지구를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표면 여기저기 깨알 같은 글씨와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종사님, 여기를 보시면 지구의 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 사고들이고요. 격암한 기구 한 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지구의 연도가 푸른 옥빛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현재의 지구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누르면 격암이 기구 한쪽을 살짝 건드리자 그것이 내회전을 하더니 1년 후의 미래에 가서 멈추었다. 좀 더 힘을 주어 건드리자 이번에는 100년 후로 넘어갔다. 기구의 여기저기에는 그 시기에 펼쳐질 굵직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거 신기하군요. 그런데 천년 만년 뒤의 미래도 나옵니까? 저희가 모은 정보력으로는 2~3천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도 서기 2000년 초반까지로 국한되어 있지요. 대략 이 정도까지의 미래만 추론해 이곳 울로컴에 입력해 놓은 것입니다. 울로컴, 미래 예측을 위주로 작동하는 회로컴을 가리켜 격암가에서 부르는 말. 그렇군요. 멋진 작품입니다. 미래를 투영하는 예술품이라. 허허. 태산로사나 목전에 있는 기구를 한낱 예술품으로 봤고 그렇게 이런 것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냥 예술가가 상상으로 미래의 세계를 그려본 것이 아닌가. 별것도 아닌 일로 이곳까지 방문한 것에 대한 후회도 살짝 들었다. 이런 태산로사의 속내를 읽었는지 격암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적중률이 1000년 이내는 평균 85%, 2000년 이내는 70%에 달하지요. 허허. 실제 역사에 투영된다는 말을 듣자 태산로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그럼 이 기구가 미래 예측기였단 말입니까? 그리고 적중률이 그렇게나 높아요? 예, 도솔천에 오기 전에도 수십 개의 행성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했지요. 평균 적중률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변수가 있다 해도 오차 범위가 5% 내외입니다. 격암한 어깨를 쫙 펴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듯 말했다.
대단한 예술품입니다. 미래를 투영하는 기구라. 그런데 말입니다. 얼핏 듣기에 비결을 만들어 인간계에 유포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태상 로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격암의 눈치를 살폈다. 자칫 엉뚱한 소문을 들춰내서 예술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 맞습니다. 저희의 최종 예술작품이 바로 비결입니다. 이 기구는 그 비결을 위한 토대가 될 뿐이지요. 그렇다면 기구를 이용해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고 그 정보로 비결을 만들어서 인간계에 유포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바로 보셨습니다. 기구에 표시된 미래의 사건을 인간이 쓰는 언어나 글자에 담아 예언 비슷하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격암의 말을 들은 태상 로사는 드디어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줄 대목이 등장했음을 알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려운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비결을 왜 만드시는 겁니까? 가뜩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비결이나 예언 따위들이 있으면 혹세무민을 더욱 부채질하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상 로사는 속에 있는 생각을 가감없이 쏟아냈다.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궁금증이 터져나온 것이다. 아, 비결의 목적은 인간들에게 앞날의 운수를 경고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직설적으로 알려주면 무위에 반하기에 이렇게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겨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은 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포한 비결을 풀어 구세주 흉내를 내고 사이비 교단을 조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허허. 아니, 그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비결을 유포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상 로사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빨리 대답해 주지 않는 격암이 내심 못마땅한지 답답한 표정이 역력했다. 자작사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자작사당이라 글자대로라면 스스로 제 죽을 무덤을 판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의 운수란 결국 새로운 영성인류로 진화하는 것이지요. 그 갈림길에서 비결 따위에 미혹되어 정신을 놓는다면 자연스럽게 죽정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비결을 써서 청소차가 오기 전에 미리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분류해 놓는 것이지요. 그러니 비결의 악용이 큰 의미에서는 문명완성을 위해 일손을 들어주는 셈이 됩니다. 태상 로사는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 괴이한 논리 같은데 찬찬히 살펴보면 이면에 그 나름의 일리가 있어 보였다. 그렇다면 비결이란 것이 한편으로는 인간들을 계몽하는 쪽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혹세무민하는 쪽으로 사용하게 되겠군요. 후자의 경우라 해도 쓰레기를 분류해 놓는 기능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계몽하는 일에 일조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보람이 바로 우리 격암가의 가치이며 자부심이지요. 태상 로사는 어느 정도 의욕이 풀렸다. 격암가는 비결을 붓으로 삼아 3차원의 미래 정보를 그려넣는 일종의 행위 예술가였던 것이다. 격암가 아주님, 기구를 좀 더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태상 로사는 이왕 발걸음을 한 김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취하고 싶었다. 물론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일급 비기지만 총사님 같은 천궁의 고관들에게는 언제나 개방되어 있지요. 살짝 손으로 돌려서 원하는 미래를 보시면 됩니다. 태상 로사는 기구에 살며시 손을 가져다 대었다. 그러자 기구가 회전하며 미래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200년 뒤쯤 유클리드라는 인물의 커다란 표식이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태상 로사는 보다 먼 미래를 알고 싶었기에 더욱 빠르게 돌려 대략 2000년 정도가 흘러갈 무렵에 손을 떼었다. 기구는 특정한 시간대에 멈추면서 중세라는 글자에 불이 켜졌다. 그와 동시에 지구 곳곳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기록이 홀로그램을 타고 솟아나왔다. 가주님, 그런데 동방의 한 자락에
격암이라 표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가주님 성함이 아닙니까? 아, 그건 제가 태어날 때를 표시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요? 예, 가주라고 하여 언제나 관리 감독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태어나서 비결을 유포하려는 것이지요. 아, 가주님도 그런 일을 직접 하시는군요. 허허. 그런데 이쪽 대륙에 표시된 것은 뭡니까? 이것도 누군가 태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곳은 유럽 내에 있는 갈리아, 현 프랑스 지역인데, 우리 가가 아닌 다른 비결가의 수장이 저희와 경쟁이라도 하듯 태어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결가의 수장, 노스트라다무스, 1503년부터 1566년, 그는 1555년 모든 세기라는 제목의 예언서를 출간하여 화제를 모았다. 비결을 유포하는 것도 경쟁을 합니까? 허허, 재밌습니다. 그쪽 비결가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저희 가만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허허. 격암은 자신의 격암가가 비결에 있어서는 천하제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비결가라면 미래 예측의 정확도로 평가가 되는데 아직까지 선두를 놓쳐본 적이 없었다. 태상로사는 재미가 붙었는지 기구에 살짝 손을 거치고 좌우로 돌려보았다. 그러자 가까운 과거와 미래가 겹쳐 일어나는데 특정 지점에서 불빛이 크게 반짝거렸다. 태상로사가 살며시 기구를 돌리며 그 지점을 찾아 멈추었다. 이 무렵은 가주님이 태어나기 100여 년 전 같은데 도대체 무슨 큰일이라도 있기에 불빛이 있도록 강렬한가요? 아, 조선이라는 나라에 문자가 태동하는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조선의 문자요?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문자 하나 생기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런 불빛을 달아놨습니까? 한동안은 일개 나라의 문자로 국한되겠지만 훗날 정보 세상이 도래하면 그 문자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자 자체가 정보를 담고 처리하기에 적합하게 제조되었거든요. 아, 디지털 세상을 말씀하시는군요. 허허. 태상로사는 다시 기구를 살살 돌리면서 중세의 세상사를 살펴봤다. 조금 더 미래로 돌려보자 커다란 분기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태상로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쳐다보자 그의 표정을 살핀 격암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과학 문명이 전환점을 맞게 될 때를 표기한 것이지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진묵이라는 성녀가 서양에 태어나서 과학의 토대를 닦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어느 행성을 보아도 과학 문명이 발화할 때 과학의 아버지란 분이 생겨나지요. 바로 그때가 되었군요. 허허. 태상로사가 다시 미래를 향해 기구를 살짝 돌리자 18세기 후반 부분에 또 다른 분기점이 나왔다. 그런데 그 표식이 기존 것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가주님, 이 표식은 왜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것입니까? 무슨 큰 전쟁이라도 발생하는 겁니까? 태상로사는 궁금증이 터지듯 호기심 어린 낯빛이 가득했다. 아, 그때는 갈리아 지역에서 시민혁명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시민혁명이요? 그 정도의 혁명이라면 인류사에 널려 있을 텐데요. 태상로사는 말것을 흐리면서 격암의 답변을 기다렸다. 기존의 혁명과는 판이하게 다르지요. 인류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버리게 되는 대사건이니까요. 그렇다면 계급투쟁이 되겠군요. 예, 바로 보셨습니다. 이때를 분기점으로 수천 년 동안 기득권을 누리던 왕과 귀족의 세력이 몰락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서서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요? 그들의 의식이 갑자기 깨어날 리도 만무할 텐데 무슨 수로 시민주도의 세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태상로사는 일찍이 여러 행성에서 인류사의 변천을 목격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민중들의 의식이 깨어나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갑자기 의식이 열려 지배계층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요. 바로
부르주아라 불리는 소수의 엘리트 시민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들은 능력이 출중함에도 신분제로 인해 진로가 막히자 왕과 귀족을 몰아내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선동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부르주아, 유산자 계급, 프랑스어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의사나 법률가, 상인 등으로 형성된 신흥 시민계급이다. 그렇다면 어뢰 그렇듯 자본주의가 등장하겠군요. 신분이 아닌 실력으로 우위를 정하는 이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혁명 뒤에도 일반 시민들의 처지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요. 귀족의 자리가 특정한 엘리트 집단으로 대치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들 부르주아끼리도 실력 경쟁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 밀려난 무리가 또다시 생기게 됩니다. 이들은 건토 중래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다시 한번 일반 시민들을 충동해 혁명을 일으키지요. 그렇다면 제2의 시민혁명, 바로 공산혁명이 되겠군요. 그리고 그 목표는 기득권 계급의 타파가 되겠고요. 예, 바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득권 계급을 몰아내고 진정한 시민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산당이라는 신종 부르주아로 대체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념의 농도로 봤을 때 자본주의에 비해 공산주의가 훨씬 강할 테고, 따라서 공산주의에서는 귀족형 부르주아나 심지어 왕족형 부르주아로까지 변질되겠습니다. 그려 아마 이 행성에서도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참으로 기괴한 역사입니다. 시민들이 힘을 합쳐 간신히 왕과 귀족 세력을 몰아내니 부르주아라는 신종계급이 나타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세우며 새로운 기득권 계급을 형성할 테니 말입니다. 그래도 자본주의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고 상류층이 될 수 있는 작은 기회라도 열려있지만 공산주의는 그런 가능성조차 없게 되지요. 참으로 암울한 이념의 세월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세상이 정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유일한 희망이지요. 정보의 개방과 공유는 시민의 의식을 일깨울 것이고 이것을 아무리 기득권 세력이 막으려 해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주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정보 문화가 그런 세상을 만들겠군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가주님, 이곳에서 만든 비결의 샘플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이곳의 작품을 접하면 접할수록 점점 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조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격암은 기구를 다시 조정해 자신이 태어날 무렵으로 돌렸다. 그리고 격암이라 새겨진 문구에 손을 가져다 대자 홀로그램이 일어나며 공중에 이상한 글자들이 가득 채워졌다.